사실 이게 네. 전문 트랜스포트를 좀 발매를 해달라는 요청은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 왔거든요.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네. 해외 제조사에서도 사실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냈어요. 예. 네. 지금 수많은 DAC 제조사들이 있고 또 유저분들도 사실 DAC 뭐 고급형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순수하게 내 DAC에 연결해서 네. 트랜스포트로만 쓸 수 있는 하이파이 로즈의 이 뛰어난 기능들을 네. 내 DAC를 통해서 기능만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발매된 제품이고 네. 뭐 거기에 이제 상응할 수 있는 그레이드로 제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리아 주차장 조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이번 네. 시간에는 그냥 별도의 오프닝 빼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기도 하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뭐 유머러스한 부분 살짝 배제가 될 거고 예.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요? 아, 네네네. 오늘 소개할 이 제품 저희도 바랬던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 이 제품은 그동안 하이파이 로즈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예. 성원이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요청이 있었죠. USB DAC를 뺀 순수한 스트리머, 예. 즉 트랜스포터를 만들어 달라. 맞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팬들의 성원과 제조사의 응답. 아, 이런 아주 좋은 그런 네.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파이 로즈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뭐죠? RS130 네, RS130.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바로 출발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하이파이 로즈라는 브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파이 로즈는 CI테크에서 출범한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CI테크는 이제 요새 무인 주문 시스템 있잖아요. 키오스크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뭐 터치 스크린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회사 규모도 굉장히 커서 뭐 오디오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큰 규모의 회사로 지금 코스피에도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후 관리나 제품 개발에 영세한 규모의 회사들보다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해내고 있고요. 자, 오디오 시장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우선 시작은 RS301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그 스피커까지 붙어있는 올인원 제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파이용 제품, 뭐 올인원 앰프, 소스 기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전문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파이 로즈 제품의 특징으로는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로즈 OS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능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뭐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은 음질로도 그렇고 뭐 활용성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제 새로 개척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로즈 튜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는 뭐 음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로만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굉장히 고음질로 유튜브로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하이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이제 보는 오디오를 개척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거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시더라도 해외 잡지에서도 굉장히 리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고객들의 피드백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키오스크를 제작한 회사잖아요. 예. 분명히 어마어마한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숨겨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왜 거론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AS 관리 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에 있어서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정말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디오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뭐 이 정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예. 뭐 이거는 실제로 저와 저희 팀장님이 어떠한 소비자 댁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들었던 소비자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예. 그분께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예. 그분이 이제 하이파이 로즈를 쭉 만져보더니 예. 기억이 나네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 정말 사실 그 방송이다 보니까 그대로 하지는 못하겠는데 예. 정말 뚜껑 열리기 일부 직전까지 갔을 거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유튜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이는 오디오라는 거를 시장에서 지금 선두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예. 이제 VU미터 예. 이런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히트를 치지 않았나 싶은 게 바로 라디오죠. 그렇죠. 과거에 그 빈티지 마란츠에서 예. 보던 그 화면을 디지털로서 이제 승화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풀 디스플레이의 장점인데요.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도 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인업이 굉장히 좀 하이파이 쪽으로 전문해서 다양해졌다. 예.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면은 RS301을 네. 시작으로 해서 예. RS201 그리고 예. 결국 RS201이라는 그 제품은 201A로 예. 변경이 됐죠. 예. 그러니까 뭐 페이스리프트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아, 페이스 리프트는 아니고요. 페이스는 그대로고 알맹이가 리프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알맹이 리프트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치고 그리고 네. RS250 그리고 이 제품의 후속작으로 나온 이거는 이제 뭐 리프트 개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엔진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풀 체인지로 봐야겠죠. 외관은 그렇죠. 그대로이고. 네. 이건 완전히 새롭게 네. 개발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RS250A 네. 그리고 이제 RS150 네. 그리고 RS150에서 얘도 알맹이 리프트 예. 해서 RS150B라는 네.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티앰프 라인업인 RA180 RA180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팀장님께서 외관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우선 그럼 제품 외관을 보겠습니다. 제품 크기는 이제 풀 사이즈로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뭐 기존 RS150과 뭐 유사한 사이즈로 돼 있고요. 가로폭은 430mm, 높이는 125mm, 뎁스는 317mm입니다. 제품 컬러는 블랙과 실버 두 가지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전면은 하이파이 로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풀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품 상판은 이번에 많이 변경이 됐는데 로즈 로고를 형상화한 벤틸레이션 홀이 장착되어 있고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적용한 4개의 물리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 후면을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휴즈를 대신하는 기능인데요.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휴즈보다 좀 더 이제 고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계속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를 위한 그라운드, 코엑시얼 아웃, AES EBU 아웃, 옵티컬 아웃, HDMI 아웃, 전원 단자, 외부 클럭 인풋, USB DAC랑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USB 3.0 단자가 2개가 있고 SFP 모듈을 통해서 광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기능인데요. 이제 SFP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USB 단자와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랜 단자가 있습니다. 이제 I2S 아웃풋 단자도 지원이 되고요. 단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네.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 벤틸레이션 홀 예. 통풍구입니다. 네. 그리고 USB DAC 전용 단자가 생겼어요. 어차피 이 제품의 컨셉은 DAC가 없기 때문에 외장형 DAC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전용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있는 USB 3.0 단자 2개 말고 오디오 USB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더 이제 노이즈에 강하도록 차폐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이파이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제 손쉽게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능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장하드라든지 내부 스토리지에 저장된 음원을 재생하는 기능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 영상 파일도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고 로즈튜브라고 되어 있는 요 유튜브인데 유튜브도 바로 재생을 하실 수가 있고 벅스뮤직, 타이달, 코브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파이 커넥트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FM 라디오 기능이 있는데 이 FM 라디오는 FM 모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방식을 통해서 국내 모든 방송사 FM을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음질도 굉장히 좋고 뭐 난청 지역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로즈를 선택하는 뭐 주된 장점 중에 하나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대략적인 기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입이 진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플레이어, 그리고 트랜스포트입니다. 제품의 전면 외관을 딱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보게 되면 예. 뭐야? RS150B잖아. 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 키워드가 플레이어, 그리고 트랜스포트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에는? 이 플레이어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디지털 기기에서 DAC 이전 단계에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RS150B에서 DAC가 빠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RS201이나 올인원 제품들이나 이제 로즈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트랜스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트랜스포트 기능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급으로 이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라는 이름이 명칭되어 있는데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제품, 이런 타입의 제품들이 상용화되기 전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CD 네. 트랜스포트. 말 그대로 그 제품도 CD 트랜스포트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만 추출하는 거지 순수한 DAC 역할은 다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DAC라는 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잖아요. 네네.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앰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디지털 신호는 앰프로 바로 못 들어가는데 요거는 디지털 신호만을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정밀성을 강화하고 DAC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서 고음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 사실 가격이에요. 왜 그러느냐? DAC가 분명히 없어요. 예. 없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은 RS150B보단 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비싸요. 그렇죠. RS150B보다. 그런데 DAC가 빠졌음에도 왜 비싸?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논리대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인티앰프가 비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오디오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즉 분리형, 네. 분리형 제품들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이제 오디오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급, 고가로 올라갈수록 다 기능별로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이유가 오디오라는 게 이제 전기를 받아서 그걸 소리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변환되는 게 소리를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 증폭을 시키고 여러 단계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전기 에너지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독 기기마다 따로따로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 게 좀 더 이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샤시 안에 뭐 소스나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회로 간에 이제 노이즈가 이제 간섭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음질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그냥 기기를 따로따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이즈에도 강화를 하고 전원 공급 능력도 훨씬 강화를 하고 좀 더 정밀하게 네. 디지털 기기에서 생명은 어떻게 보면 정밀성인데 얼마나 더 정밀하게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전문 디지털 트랜스포트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팀장님한테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 그럼 트랜스포트는 왜 쓰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 이제 고가로 올라갈수록 분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전기 대응 능력이나 노이즈 대응 능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고급 DAC, 그러니까 로즈 제품들보다 더 이제 고가의 고급 DAC를 쓰시는 분들이 로즈 기능을 쓰고 싶은데 뭐 150B보다는 좀 더 좋은 제품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니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차이가 솔직히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아무래도 이제 다용도 제품을 쓰는 것보다 전문화된 제품을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확실히 높죠. 차이가 네.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려한 버튼 그리고 강화된 디스플레이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제품 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번 거론이 됐어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스와로브스키입니다. 네. 아마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백조? 네. 백조인지 뭔지 아무튼 예. 이렇게 돼서 이쁜 스와로브스키라고 해서 뭔가 뭐 차이코프스키랑 연관되는 뭔가 어쩌고 스키 이런 네. 이 회사가 사실 오스트리아 기업으로서 그렇게 몇 대째 가문이 되어서 하는 회사인 거는 몰랐어요. 여기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크리스탈 예. 가공 회사죠. 크리스탈. 예. 사실 저 처음 봤을 때 네. 다이아몬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딱 네. 컨셉이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가공이 돼 그래서 있어가지고. 와 이거 다이아를 박았으면 도대체 얼마짜리라는 거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네. 이제 뭐 크리스털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네. 번째가 이제 강화된 디스플레이잖아요. 예. 어찌됐건 이 제품의 컨셉이라든지 제품 사이즈를 딱 보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제품 RS150B 제품이 될 텐데 네.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RS150B는 14.9인치 예. 이거 해상도는 1280, 240이고요. RS130은 15.4인치 네. 1920, 382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미세하지만 더 커진 건 맞고요. 그러니까 0.5인치가 커졌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외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비슷한데 150B 같은 경우에는 볼륨 단자가 이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화면을 네. 조금 테두리 쪽이 좀 약간 버튼에 할당이 돼 있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상도가 좋아졌죠. 0.5인치가 늘어났고 예. 가로 사이즈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이제 그 풀 HD 가로 사이즈에 충족하는 이제 스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가로 사이즈에 한해서는 예. 어찌됐건 뭐 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예. 정말 어마어마한 강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음악을 들을 때 앨범 자켓 나오면 좀 아예 기분 그냥 좋던데요. 그렇게 보실 거면 대부분 TV 연결해서 보시죠. 큰 화면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긴 하죠. 이상 RS250을 갖고 있는 유저가 부러워서 좀 시샘을 했습니다. 네네. 네. 250은 정말 너무 작아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소개하는 RS130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널이 적용되어 있지만 역시 하이파이 로즈 제품에서는 LG IPS 패널을 탑재를 네. 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사실 IPS 패널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PS 패널 하면 역시 뭐죠? 시야각이죠. 그렇죠. 광시야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위치에서도 제품 봤을 때 시야각이 좁아져서 그러니까 화면이 뭐 안 보여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엄청나게 굉장히 곤란하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IPS 패널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2개로 구성된 HDMI 아웃풋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HDMI 아웃은 한 개입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HDMI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자만 영상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HDMI 아웃풋이고요. 한쪽에 있는 요 단자는 단자 모양은 HDMI 단자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I2S라는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사실 그 통일된 단자가 있는 규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마다 뭐 랜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HDMI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DMI 단자를 사용하는 I2S 아웃풋이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 뭐 TV 연결하시면 화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진짜 HDMI 아웃풋은 일반적인 분들이 알고 있는 영상과 예.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즉 TV랑 연결할 수 있는 HDMI가 맞아요. 예. 그런데 팀장님이 거론하신 I2S 단자는 오디오만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V에 연결하시면은 네.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예. 이 I2S 단자 어떻게 그럼 연결을 하느냐? 가장 간단한 예로는 DAC에서 I2S 단자 입력 신호를 받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기기랑은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것도 말하면. 똑같은 뭐 코엑시얼이나 AES-EB랑 똑같이 규격일 뿐인데 그렇죠. 이제 I2S 규격이 아무래도 좀 뭐 보급형 기기엔 많이 안 들어가는 규격이다 보니까 쉽게 못 봤을 뿐이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연결 규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예. 뛰어난 내부 설계. 일단 이뻐요. 그렇죠. 정리가 오와 열이 착착착착 돼서 네. 이쁘게 정리가 됐고 예. 대용량 슈퍼 커퍼시터 그리고 뭐 리니어 전원단 예. 등등등. 이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RS13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용량 슈퍼 커패시터와 리니어 전원단, 뭐 토로이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AC 전원부가 있고 여기서 이제 AC 전원을 정류해서 이제 DC 회로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게 회로 자체가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기 노이즈에 대응을 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자료화면이 나올 텐데 네. 전원부와 회로부를 아예 내부적으로 격벽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네. 그 회로도 다 이제 역할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격벽이라는 게 이제 서킷 아이솔레이터인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시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 키워드. 예, 음원 캐싱용 SSD입니다. 이게 사실 RS130에 처음으로 적용된 캐싱용 SSD잖아요. 그렇죠.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이제 버퍼링 스토리지라고 할 수 네. 있죠. 이제 그러니까 뭐 쓰질 않았었는데 이번 RS130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SSD라는 거는 컴퓨터 쪽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지금은 친숙한 분들이 많을 건데 예, 도대체 이 캐싱이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영상을 볼 때 예, 그 굉장히 안 좋은 화질의 리얼 플레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 뭔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네, 끊임없이 가운데서 뭔가 계속 움직여요. 예, 맞아요. 버퍼링.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다. 예, 그 당시 때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막 악조건 상황에서. 그쵸? 그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훗. 자, 어찌됐건, 네. 자,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봤다고 하네요. 네. 그, 어찌됐건 이게 캐싱용이 뭐냐면은, 네, 끊임없이 버퍼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1차적으로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분배를 해주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으로 시청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버퍼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로즈에다가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고 쳐봤을 때 네네. 외장 하드는 안에서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동도 사실 소리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외장 하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처리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예 가운데 무슨 동글동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느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느냐가 이게 사실 귀로 들었을 때 그 체감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SSD, 이번에 처음 들어간 캐싱 SSD에 이제 담아뒀다가 그 SSD에 담아있는 정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재생을 하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SSD가 SSD도 보면 속도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로즈 이제 하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SATA 방식의 SSD인데 뭐 이것도 굉장히 뭐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여기 이번에 캐싱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M.2라는 규격의 SSD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기존 SATA 방식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M.2의 NVMe 방식. 지금 아마 지금 규격상으로는 제일 빠른 SS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30을 통해서 댁에서 이제 음악을 듣던 유튜브 영상을 보던 예. 어떠한 환경에서 고객님 댁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발생된 네트워크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끊김이라든지 이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많이 이제 보완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정밀 OCXO. 네. 자, 이 OCXO 이게 과연 무엇일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OCXO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럭인데 네. 사실 클럭의 핵심은 이제 정밀성이잖아요. 그렇죠. OCXO 같은 경우에는 클럭 내부에 잠깐. 네. 팀장님.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클럭이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먼저 설명 간략하게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클럭 같은 경우에는 네.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샘플링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자연의 소리를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연속적인 소리 파형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의 좌표값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 샘플링은 바로 이제 클럭의 신호에 따라서 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꾸로 한 게 DAC가 되거든요. 그럼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소리 신호로 바꾸는 그 DAC 과정에서도 샘플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클럭 신호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C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초에 44,100번의 샘플링을 한 44.1kHz의 이제 디지털 데이터인데 그 클럭에서 1초라고 만드는 그 1초의 기준 안에서 44,100번을 오차 없이 이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4,100번이 이루어지는 1초, 그 1초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클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이게 쉽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다면 OCXO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 진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OCXO는 클럭 내부에 가열 회로랑 이제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발진체 주변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가지고 그 정밀도가 뭐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네. 항상 일정한 고유 진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클럭 중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제일 최상급 그레이드의 클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네. 외부 마스터 클럭 입력이에요. 네. 클럭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항목이긴 한데 네. 그럼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외부 클럭을 다는 거는 왜 다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사실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제일 많이 흔히 듣게 되는 지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초에 뭐 44,100번 이제 이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은 44,100번에서 뭐 한두 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소리가 이제 안 좋아지는 지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외부 클럭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클럭 간의 동기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조차장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그 제품들마다 클럭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둘 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겹쳐지게 되면은 완벽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겹쳐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외부 클럭을 쓰는 거는 이 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딱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네. 외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조금의 틀어진 이 정도가 이 외부 클럭이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기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고정밀 클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다 보니까 네. 이제 외부 DAC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RS130에 있는 클럭도 정밀하고 네. 이제 그 외부에 연결하는 DAC의 클럭도 정밀하다 그러면은 네.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좋은 소리를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개의 클럭이 동일하게 100% 정확하다라고 보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마스터 클럭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 클럭을 보내는 기기와 받는 기기가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축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음질을 좋게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요 키워드가 예. 처음에 이 제품이 출시됐을 당시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네, 광 네트워크, 예. 광 USB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CI테크라는 회사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걸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 오디오 쪽에서 이 단자가 사용된 경우를 저는 사실 거의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번에 처음에 들어간 게 SFP라는 이제 음. 단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USB랑 랜 연결 부분을 SFP 모듈로 설계를 해가지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바로 랜선을 꽂을 수는 없고 이제 번들로 들어가 있는 SFP 랜 모듈을 집어넣고 거기에 랜선을 꽂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 USB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하이파이 로즈에는 3개의 USB 포트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AC 연결이라든지 그러니까 USB, 오디오 USB,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지 일반적인, 연결할 수 그렇죠. 있는. 두 개의 USB 입력 단자가 있죠. 예. 거기다가 SFP 단자로 제작되어 있는 USB 단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로즈에서 네. 옵션으로 개발된 USB 허브가 있는데 이제 USB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 네. 그러니까 USB 허브 자체랑 RS130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네. 둘 다 이제 SFP 모듈을 더 끼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듈 간의 통신을 광 케이블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을 같은 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호와 전기가 동시에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호에 좀 뭔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공존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광 USB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 USB가 지원되는 허브와 연결했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그 전기 노이즈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광으로 신호만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해드리자면은 RSA 720이라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허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허브에서도 마찬가지로 USB-A 규격 포트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꼽으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기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포트도 있어요. 예. 이 두 개의 포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이즈예요. 그렇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RS130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유입되는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버퍼링 캐싱 스토리지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광 허브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한 차원 더 이제 노이즈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이 하이파이 로즈 RS130을 비롯한 네트워크 기기들, 즉 예. 디지털 소스를 다루는 기기들은 예. 결국은 노이즈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에 서킷 아이솔레이터를 해가서 노이즈를 차단시키고 어떻게 뭐 기기를 뭐 토로이드 트랜스라든지 어떻게 해서 다 차단시키고 심지어 USB 입력단에서 발생되는 것도 차단시키겠다 예. 해서 이런 단자가 장착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USB는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 예. 자 옆에 보면은 광 이런 예. 단자가 있죠. 예. 근데 얘가 생긴 게 좀 특이해요. 예. 요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똑같은 이제 SFP 모듈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는 단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랜선을 끼울 수 있도록 번들로 이제 랜 SFP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 USB 연결하는 식으로 이 네트워크 허브 같은 경우에 이제 광 케이블이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랜선을 통해서 유입되는 노이즈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듈을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 혹여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빼려고 하면은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빠지게 돼 있고요. 얘를 뺄 거면은 옆에 앞쪽에 있는 요 단자 커넥터를 살짝 내리게 되면은 지금 미세하게나마 살짝 톡 빠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쑥 하고 빠집니다. 다시 끼우실 때는 앞에 단자를 연결을 체결한 상태에서 넣고 밀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더넷 단자 같은 경우에는 130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예, 제공이 있습니다. 되고요. 아까 USB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USB 관련된 그 중간에 케이블 예. 같은 경우에는 RSA 710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안에 허브랑 예. 이제 케이블이 같이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 8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플레이어 그리고 트랜스포트였고요. 네. 두 번째는 화려한 버튼 그리고 강화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2개로 구성된 HDMI 아웃풋, 그리고 네 번째는 뛰어난 내부 설계, 예. 다섯 번째 음원 캐싱용 SSD,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고정밀 OCXO, 일곱 번째 외부 마스터 클럭 입력, 여덟 번째 광 네트워크와 광 USB까지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자,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품 청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어떤 제품과 시스템과 연결할지 한번 시스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앰프들 중에 이제 최고가 예. 플래그십 라인으로 한번 싹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이글스톤스 키바, 앰프는 매킨토시 C53 프리앰프, 파워앰프는 MC611 모노블럭, DAC는 바이스 DAC502 MK2, 마지막으로 소스 기기는 하이파이로즈 RS130을 매칭해서 청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청음하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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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청음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청음 후의 영상부터가 다 날아갔어요.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먹일 숙여서 한번 사과를 한번 하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소감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팀장님, 저희가 지금 뭐 많은 곡들을 듣고 왔는데 예.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RS130 같은 경우에는 DAC가 들어가 있지 않은 트랜스포트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소리가 뭐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입력이 USB 입력이잖아요. 그쵸? USB 입력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네. 가장 뭐 저렴하게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용하시던 노트북이나 PC를 연결할 수도 있고 RS130처럼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USB 출력 기능이 지원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쓸 수가 있는데 뭐 하이파이로즈의 예. 모든 제품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트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뭐 130이 아니더라도 다 이제 DAC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RS130 기능이 제일 적은 제품을 가장 고가의 하이엔드로 만든 이유가 뭔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만큼 솔직히 청감상 차이가 느껴져요. 예, 저희가 들었을 때도 사실 뭐 그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노이즈가 많으니까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전문 트랜스포트 기능이 있는 하이파이 제품들 가운데에서도 제품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퀄리티 차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데 우선 클럭이나 내부적으로 이제 얼마나 더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놨느냐, 뭐 어떤 등급의 부품을 사용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결국 소리 자체는 DAC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뭐 밸런스나 소리의 색깔을 달라지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얼마나 더 그 DAC가 낼 수 있는 성능을 그 최대한 낼 수 있게 좋은 이제 그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느냐 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재료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한 제품 중에서는 지금 RS130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이 가격대를 납득하게 할 만큼 충분히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DAC라는 게 네. 소리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기기가 아니라 예.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파일들을
최대한 손실 없이 요리를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요리를 보내주는 녀석은 이제 이 제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걸 써라. 최대한 좋은 신호를 보내줘라.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괜찮을까요? 간단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하이파이로 이제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왔어요. 뭐 201A부터 시작해서 네. 다 불러왔잖아요. 네. 전부 다 동일하게 트랜스포트 기능으로 다 썼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엔트리급부터 여기 최상급 플래그십 라인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들어도 이건 사실 음질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클럭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클럭. 예. 기존에 사용하던 그 하이파이 로즈 클럭보다 훨씬 더 이제 고급 클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밀도가 많이 올라가서 좀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럭도 클럭인데 저는 내부 설계, 즉 이제 완벽한 회로가 회로 간에 이제 차단한 벽을 이제 만들어서 예. 노이즈를 완벽히 차단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도 사실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 똑같은 화면을 2K로 볼 때랑 4K로 볼 때랑 네네. 이렇게 사실 봤을 때 선명도는 향상이 되는데 네. 색감이나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색은 그대로 있는 거, DAC가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정밀도가 확 올라가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최초의 신호를 이제 DAC를 보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나가는 신호에서 신호 자체의 퀄리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급 시스템을 사용할수록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신호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변동이 되고 이제 그 음. 증폭이 돼가지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급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더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예. 외장형 DAC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외장형 DAC의 가격 차이는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싼 제품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은 과감히 저는 이 제품 한번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 DAC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사실 보내주기 위해서는 예. 최상의 소스를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예. 일단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한 그 소리의 근원점이 있으면은 뭘 바꾸든지 그렇죠. 간에 그 바꾸는 제품들의 퀄리티를 최고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번 이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거는 뭐 오디오에서나 아이튠에서 흔히 쓰는 GI, GO, 예, 예.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조주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예. 오늘도 역시나 끝을 향해 이 모험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모험 험난하셨나요? 아니요, 뭐 요즘은 뭐 항상 즐겁죠. 지난번이랑 이야기가 달라서 당황스럽지만 저는 험난했습니다. 네. 로즈는 항상 험난해요. 네. 사실 좀 네. 피곤했던 게 있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트랜스포트 차이잖아요. 네. 이 차이를 캐치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듣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팀장님과 저나 캐치는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저희가. 예. 하는 동안은 즐거웠는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좀 네. 힘드네요. 저희가 들었던 시스템에서 이 곡을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들었으면 좋겠다는 음원 있으세요? 좀 일단 말로 교향곡, 말로 교환 클래식 곡. 대편성이나 아니면 뭔가 악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 빅밴드 곡이나 그런 걸 들으실 때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느꼈고 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성상 시스템이 고급일수록 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네.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어서 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편성 음악을 들으면은 확연한 차이를 확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든 생각인데 그 사용하시는 DAC가 소리 밸런스는 마음에 드는데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아마 RS130 넣으시면 그 원하시는 니즈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곡이 있어요. 한 2곡 정도가 있는데 네. 메탈리카 형님들 그 그 음원 중에서도 이제 S&M 아, S&M도 1, 2가 있지만 첫 번째 그 명반이죠. 네. 그 S&M 1에서 저는 특히나 노리프 클로버를 들었을 때 그 진짜 그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 무대감도 네. 되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대표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편성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두 번째가 네. 토토 아프리카 그 라이브 앨범 있잖아요. 예. 그거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라이브 앨범 들으셔도 차이 많이 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조주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예. 하이파이 로즈 RS130편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